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이 언급되어 있죠. 자, 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교과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 영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예를 쓰는 것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그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영어라는 거. 근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에는요. 지금 사회도덕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보통은 국어, 수학, 바, 슬, 질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다만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였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창체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 창체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0개정 새롭게 바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봉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바뀌거든요. 일단 계정이 안 돼 있고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네 가지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등 같은 경우 1, 2학년은 네, 안전한 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창의적 체험 활동에. 그래서 이 내용도 시험 문제였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과목들을 일주일에 몇 번을 배우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시간 배당 기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배당 기준에서 기억해야 될 게 이쪽 부분은 교과 또는 교과군, 그리고 이쪽 부분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교과와 창체를 합한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중에서 교과와 관련된 이 시간들 있잖아요. 예 시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 수업 실수라고 불리죠. 그리고 창체와 학년군별 총 수업 시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업 시수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즉, 이 기준 수업 시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448, 408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과 총 수업 시간 시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그리고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들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45분 또는 80분 이렇게 블록 타임 수업도 가능하다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유들을 쓰는 것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년군별 및 교과별 시간 배정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기억할 건 연간 34주, 방학 빼고 뭐 이런 거 빼면 34주입니다. 근데 이것도 2년간의 수업 시수, 즉 2년 동안에 이만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것도 기준 수업 시수예요. 무조건 이게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학년군별 총 수업 시수는 최소 수업 시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기준 수업 시수 교과 부분 있잖아. 이 교과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이것들을 20%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학교에 따라서는 뭐 국어를 뭐 452시간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는 뭐 400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늘리는 건 상관없어요. 줄여버리면 여기 나와 있는 학년군별 총 수업 시수도 줄어들잖아요. 즉 400시간을 하면 마이너스 48시간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즉 그래서 뭐 하나를 마이너스 하면 교과나 창체에서 무조건 플러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 시간들이 지금 최소한 1744는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즉 하나를 줄였는데 하나를 안 늘리고 그래서 총 수업 시수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맞냐 틀려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실과의 수업 실수는 이렇게 5, 6학년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 6학년에 이렇게 시간이 좀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한 게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1. 학교는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기본생활 습관, 기초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초등 성격에 나와 있는 교육 목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초등 내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그래서 보통 학교 교육과정이 3월 말이나 4월 달에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학부모한테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는 이 내용들이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알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학년 군별로 해야 될 내용을요, 이렇게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초와 기본적 요소들을 강조를 하죠. 학교는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 편성을 운영한다. 특히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즉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디에 한해서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에 대해서는 라는 걸 모르겠고 이거 두 개 못하면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시간 배당 기준표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4번에 나와 있고 이 4번의 내용이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학교는 학교의 특성,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서 교과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가하면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하면 2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단 체육예술 과목 같은 경우는 기준 시수를 감축해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체육과 예술 같은 경우는 이 시간 밑으로는 못한다는 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왜 나타났냐면 이게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2009 또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났던 내용인데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효율성을 위해서 집중교수제를 많이 권장을 했거든요. 근데 집중교수제를 권장을 해보니까 당연히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 예술 이런 게 많이 줄이고요. 모든 것을 다 국어, 수학, 영어에 몰빵을 해버렸죠. 즉 국영수 위주로 학교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따돌림 때문에 집단 따돌림 때문에 애들이 죽고 그리고 학교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기 나와 있는 조금 더 학생들의 리비도를 풀 수 있는 몸으로 하는 교과목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뒤에도 조금 더 나오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해놨습니다.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단 부분이 현재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기억할 내용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 또는 증가해가지고 편성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체육예술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리고 5번째, 이 부분도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교과별 증감시술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농인의 생활과 문화 등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시각장애인이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조금 더 시각 문화와 그리고 농인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과목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20%를 증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증감 시술을 활용해요. 즉, 국어 시간 10시간을 늘린 다음에 10시간을 창체 시간을 돌려가지고 이러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농인의 생활과 문화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6번째, 특수학교에서는 국어, 체육, 영어에 한해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보통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교육과정 가르칠 건데 이 중에서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인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공통교육과정에 있는 이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수학교 아니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죠. 학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기별로 뭘 할 수 있다? 네, 교과 집중의 수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집중의 수제를 하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5학년, 6학년에 실과를 배워요. 근데 가기 전 학교 같은 경우는 6학년 때 배우고 전학 간 학교 같은 경우는 5학년에 배운다고 하면 내가 특정 학교에서 5학년 때 있다가 6학년 때 전학을 가버리면 나는 실과를 배우지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보충학습 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한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제를 하고 나서 만든 거 4호 처방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9. 자,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학급을 평소 운영하는 경우, 즉 뭐 시골 학교나 좀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뭐 1, 2, 3학년, 4, 5, 6학년 이렇게 묶어 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복식학급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그러니까 순서를 조정해가지고 한꺼번에 가르치거나 아니면 공통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복식학급을 편성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학년 군별로 선택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자동 봉진이죠. 이 자동 봉진 원래 네 가지를 다 골고루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선택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요. 뭐 초등학교 2학년에는 봉사활동만, 6학년에는 진로활동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번째,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재밌는 건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초등에 시간 배당 기준에 들어가시면요. 기본적으로는 생각해보면 알다시피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1, 2학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죠. 그리고 이 안에도 안전한 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이만큼의 시간이 이거 빼고도 시간이 꽤 많이 남잖아요. 80시간 정도 남거든요.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뭐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정보통신 활용 교육과 복용 교육, 한자 교육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 시간 배당 기준이 없는 과목들을 지금 교과와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지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초등과 관련된 내용이죠. 다음은 중학교죠. 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편제는요, 교과와 창체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학교 교과는요, 좀 길죠.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기술, 과정, 정보, 그리고 체육, 예술, 영어 선택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교과 정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초등 같은 경우는 교과를 물어봤어요. 공통해서. 중등도 혹시나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기억하시고 눈에 띄는 내용은 이런 거죠. 정보, 이 정보 그리고 영어 선택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같은 경우에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들이 이렇게 돼 있고 초등과 다르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뭐 환경과 생활, 외국어 그리고 진로와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체 같은 경우는 똑같죠. 자동 봉진. 자, 그리고 시간 배당 기준도 마찬가지로고요. 교과는 기준 시간이고요. 그리고 총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최소 수업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교육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그리고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들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3년간의 기준 수업 실수라고 되어 있죠. 초등은 2년간의 기준 수업 실수, 중등은 3년간의 수업 실수. 그래서 총 수업 실수 또한 3년간의 최소 수업 실수를 이루어지고 또 눈에 띄는 건 정보는 34시간 기준으로 편성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 안에 이게 34시간이 포함되어 있구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을 보시면요.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해서 학생과 학부모에 안내합니다. 아까 초등과 똑같죠. 그리고 이 교과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중학교부터 조금 더 집중 이수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서 20% 범위를 증가, 편성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단 체육예술은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해서 편성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초등과 마찬가지로 학교는 교과별 증감 시설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그리고 농인의 생활과 문화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국어, 체육, 영어 안에서 시각청과 지체장애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붙어 있는 게 이게 6번 문제죠. 자, 학교는 학습 부당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즉 집중 이수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목이 많아질수록 한 학기에 배울 수 있는 수업 시간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배울 수 있는 수업 시수를 늘리기 위해서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가 밀리냐면 특히 중학교 3학년 되면 고등학교가 관련했기 때문에 체육예술도 당연히 고등학교를 위해서 3학년 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이나 조건을 붙여놨죠. 단 체육예술 과목은 이수 과목 수에 제한해서 제외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체육예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8과목도 괜찮고 그리고 뭐 9과목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육 예술을 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체육 예술 빼고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뉘앙스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임 학생을 위해서 보충학습 과정을 통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부터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때문에 개설할 때는 2과목 이상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필요하다 보면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때는 시도교육청의 정한 지침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체 같은 경우에는 학교 마음대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리베도를 해소할 수 있는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들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이 학교 스포츠 클럽이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 스포츠 클럽과 더불어서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자유학기가 지금 이 창체와 연결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여기 진로와 관련된 자유학기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생의 즐거움을 경험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그래서 자유학기는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서 탐색하고 학습을 즐거움을 경험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를 운영하는데 교육과정에는 한 학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1년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 학기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학기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 운영해야 됩니다. 즉, 뭐 미래에 대해서 탐색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와 창체를 바꿔줘라는 뜻이죠. 그럼 자유학기는 뭘 하느냐? 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에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당연히 협동학습, 토의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학생 참여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기억할 것, 자유학기 활동에는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이 있고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생 참여 수업을 해야 되는데 협동학습과 토익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이렇게 몸으로 하고 학생 주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제식 지필평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걸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논술형 이러한 평가를 진행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유학기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못하면 밖에서도 활용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학기, 타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학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자, 다음은 학교 스포츠 클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고 발달시키고 정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편성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 스포츠 클럽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잖아요. 특히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을 보시면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학년별 연간 34에서 68시간 총 136시간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매 학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총 6학기가 있을 텐데 1, 2,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학기 총 6학기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총 136시간을 해야 되고 매 학기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할 때 이 시간이 어떻게 된다? 연간 34에서 68시간을 해야 되고 이게 총 시간이 136시간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학교가 진짜 편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학기에 68시간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34시간 같은 경우는 이거 체육으로 연동해가지고 체육을 하면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을 했다고 인정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또 확보를 해야 되느냐? 자, 교과별 실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즉, 교과 시간을 2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창체 시간을 순증해서 확보한다. 창체를 늘린다는 거죠. 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 시간 306시간이거든요. 이거를 뭐 138시간을 늘린다. 이게 순증이잖아요. 이렇게 창체 시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즉 68시간 범위 내에서는요. 306시간에서 이걸 빼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게 다에 나와 있는 시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즉 다 같은 경우는 이 학교 스포츠 클럽 관련해서 시수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 희망을 반영해서 학교가 정화된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나 다가 시험 문제가 주로 나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주로 이 자유학기와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특히 시수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편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020년 1월 17일 날 이렇게 개정된 내용들이 고등학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와 이수 시간이 아니라 학점 배당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자, 고등학교는 교과와 창체로 하고요. 교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과 전문 교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이렇게 과목을 이러한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보통교과 같은 경우는 공통과 선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 과학 그리고 선택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이렇게 나누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교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다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문교과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교과는 1과 2과 3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이 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은 직업과医療에 관한 과목으로 간다. 즉 이거 특수학교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교과는 이 3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체는 자동 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학점 배당 기준이 나오는데 여기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성 맞춤 고등학교가 나와 있죠. 즉 쉽게 얘기하면 일반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나서 조금 더 대학 진학에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갖는 데 포커스를 두는데 하필이면 여기 일반 고등학교 안에 뭐가 들어간다? 특수학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냐면 진로와 직업, 즉 직업과 관련된 수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몇 가지의 예외 조항들을 놔둬놨거든요. 그 외의 조항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학점 배당 기준을 보시면 얘도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영역은 이렇게 교과로 나눠져 있죠. 이 교과는 공통 과목에 나와 있고 그리고 자율평등학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 이렇게 돼 있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17회를 이수하는 양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통 17회 기준으로 하는데 1회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건을 둔 겁니다. 그리고 50분 기준으로 하고요.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전들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최소 이수학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 이수학점이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특수학교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필수 이수학점 학점수는 여기 나와 있죠. 필수 이수학점. 약수증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수학점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10학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직업의료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술은 5점 이상, 생활교양은 12점 이상으로 공부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예술교과 같은 경우에는 5, 그리고 생활교양은 12로 되어 있습니다. 즉 조금 더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 체육예술과 생활교양과 관련된 필수 이수학점 시간수를 좀 낮춰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얘는 16회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앞에는 17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내용이다. 자, 그리고 보통 교과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이 내용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전문교과 관련해서 전문교과 3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교과 3 내용 중에서
이 표 있잖아요. 이 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것들을 우리 시험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군에는 직업과 이료가 있는데 각각의 교과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얘네들 특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 쓰는 게 다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 표는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인문계냐 실업계와 관련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의 공통사항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 교과가 174, 창체가 18학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성화 그리고 산업수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학교는 3년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기당 이수 과목, 즉 집중 이수제를 하기 위해서는 학기당 이수 과목을 적절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특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직업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으로 나눈 경우가 많은데 그와 관련된 이러한 지침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이 내용 정도는 좀 봤으면 합니다. 어떤 게 봤으면 하냐면요. 이거. 자, 전문 교과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해당 교과 운영 시 주 1회 이상 현장 실습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장 실습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농인의 생활과 문화 등을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초등과 중등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교과의 증감 시술을 활용해서.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자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창체에 포함해서 편성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가 있는 일반 고등학교 내용을 보시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진로와 직업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14에서 94점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필수 이수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당연히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전문 교과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특수 학교 때문에 또 이러한 조건이 붙거든요.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의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직업 의료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 이수학점 이외에도 전문 교과 1, 2, 3으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만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학교도 진로 선택 과목 3가지 이상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직업 의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거 말고 전문 교과 1, 2, 3으로 대체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업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따른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의를 많이 두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특수학교와 관련된 일반 학교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뭐 특수 목적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이 나와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